회장님,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급 승용차 안 예순을 훌쩍 넘긴 남자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학교 앞 붕어빵 노점에서 장사하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다. 남자의 손이 떨렸다. 붕어빵을 쥔 손이,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그가 중얼거렸다.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이었다. 불가능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올 리 없었다. 하지만 저 소년의 얼굴은, 웃는 모습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 놀라운 만남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인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다. 강태준은 오늘도 학교 정문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17살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나이지만 그에게는 당장 내일 생활비가 더 절실했다. 붕어빵 1,000원이에요. 따끈따끈한 붕어빵. 그의 목소리는 겨울 찬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태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붕어빵을 뒤집으며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 여기요, 5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준이 따뜻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 거스름 돈을 정확히 세어 돌려주는 그의 손은 추위로 빨갛게 얼어 있었다. 장갑을 끼면 일하기 불편해서 맨손으로 버티고 있었다. 오후 6시가 넘자 학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 태주는 잠시 손을 호호 불며 녹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붕어빵 하나 주겠나?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가 노점 앞에 서 있었다. 뒤로는 검은색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다. 네, 1,000원입니다. 태주는 정성껏 붕어빵을 집어 봉투에 담았다. 남자가 돈을 건네며 태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태준은 그 시선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남자는 대답 없이 붕어빵을 받아들고 차로 돌아갔다. 승용차가 떠나간 후에도 태주는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태주는 집에 도착했다. 좁은 반지하 방. 어머니 박선영은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졸고 있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태준아,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먹었어. 오늘 장사는 어땠어? 태준이 호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잘 팔렸어요. 25,000원이요.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아들이 매일 이렇게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다. 태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는데.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태준은 어머니와 함께라면 행복했다. 그날 밤 태준은 몰랐다. 오늘 붕어빵을 사간 그 남자가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한석주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액자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22살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민준. 15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이었다. 민준아. 회장의 손이 액자를 쓰다듬었다. 저 붕어빵 파는 소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웃는 모습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다음 날 회장은 다시 그 학교 앞으로 향했다. 비서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오늘도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래.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이런 곳까지. 됐네. 그냥 가세. 오후 5시 붕어빵 노점 앞에 승용차가 멈춰섰다. 태주는 오늘도 추운 날씨에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 회장이 차에서 내렸다. 어제 그 학생 맞나? 아,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셨었죠? 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웃음. 민준이 그렇게 웃었다. 붕어빵 드시러 오셨어요? 그래. 5개 주겠나? 네. 잠시만요. 태준이 정성껏 붕어빵을 골라 담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이 불쑥 물었다. 학생, 이름이 뭔가? 아, 저요? 강태준이요. 강태준. 부모님은 뭐 하시나? 태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런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태준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학생은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장사를 하나? 생활비 벌려고요.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태준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회장은 그날부터 매일 붕어빵을 사러 왔다. 때로는 10개씩, 때로는 20개씩 샀다. 태주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손님이 많이 사준다는 게 감사할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회장이 물었다. 학생, 공부는 잘하나?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열심히는 하려고요. 장래 희망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준도 그랬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였다. 학생,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게. 회장이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아니에요. 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회장은 그 웃음을 보며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켜봐야겠다고, 도와줘야겠다고. 그것이 죽은 민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민호, 강태준이라는 학생에 대해 조사해보게. 강태준이요? 학교 앞에서 붕어빵 파는 고등학생일세.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사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물러간 후 회장은 다시 민준의 사진을 바라봤다. 왜일까? 저 소년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15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 한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사흘 후 비서 정민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강태준 학생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태준, 17세, 서울 강북구 반지하 거주, 모친 박선영과 단둘이 생활, 부친 관련 기록 전무, 성적은 중상위권, 학교 생활 성실, 교우관계 원만, 방과 후 매일 붕어빵 노점상 운영. 회장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다. 모친 박선영, 45세. 현재 중국집 주방 보조. 과거 직업 이력 불분명. 민호. 예, 회장님. 이 박선영이라는 사람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나?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시겠습니까? 회장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7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기록을 찾아보게.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17년 전, 민준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이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며칠 후 회장은 다시 태준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다. 학생, 오늘 장사 끝나고 시간 있나? 태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요? 왜요? 저녁이나 한 끼 같이 하지 않겠나? 학생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님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태준이 정중히 거절했다. 회장은 그 모습에서 자존심을 읽었다. 동정받고 싶지 않다는 당당함이었다. 동정이 아니네. 그냥 학생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세. 하지만 부담 갖지 말게. 그냥 밥 한 끼일 뿐이네. 태준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기엔 회장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다. 저녁 8시 조용한 한식당 룸. 태준은 처음 와보는 고급 식당 분위기에 긴장했다. 편하게 먹게.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식당 일을 하셨나? 제가 기억할 때부터요. 엄마는 항상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나? 태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지신 것 같아요.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럼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나? 네. 궁금하긴 한데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봐 물어본 적은 없어요.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은 그 웃음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학생,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게. 내가 도와줄 수 있네. 왜요? 저 같은 애를 왜 도와주려고 하세요? 태준이 진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회장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할까? 자네가 내 죽은 아들과 닮았다고? 그래서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냥 학생이 기특해서 그러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홀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해서 말일세.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만 받아왔는데 이 낯선 어른은 자신을 대견하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밥까지 사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장이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갚을 것 없네.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살면 되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 박선영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됐나? 회장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7년 전 박선영 씨는 한성그룹 본사 근처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그때 그 카페, 내가 자주 가던. 예, 회장님.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7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방황하던 그때, 설마 그럴 리가. 일주일 후 비서 정민호가 다시 회장실을 찾았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회장님, 박선영 씨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17년 전 박선영 씨는 본사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28살이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카페, 아들을 잃고 매일 밤 홀로 커피를 마시러 가던 곳이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박선영 씨는 갑자기 카페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약 1년 후 강태준을 출산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붙인 정보가 없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해 가을,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없이 지내던 그때였다. 민호 혹시 회장님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수도 있다. 태준이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일단은 더 지켜보겠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게. 그 무렵 태준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장학금 추천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강태준 학생, 이번에 외부 장학재단에서 추천 요청이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장학금이요? 네. 한성 장학재단이라고 조건도 아주 좋아요. 전액 지원에 생활비까지 나온대요. 태주는 기뻐하면서도 의아했다. 자신의 성적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었다. 왜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걸까? 선생님,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보다 성적 좋은 친구들 많은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받으세요. 태준이는 받을 자격 충분해요. 그날 저녁 태준이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엄마, 나 장학금 받게 됐어. 박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이니? 응, 한성 장학재단이래. 등록금도 전액이고 생활비도 나온대.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한성.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태준아, 그 재단 이름이 뭐라고? 한성 장학재단이요. 왜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성그룹. 17년 전 그분이 운영하던 회사. 설마 그분이 태준을 알고 있는 걸까?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하지만 선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7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카페에서 만났던 그 슬픈 눈빛의 남자. 아들을 잃고 매일 밤 술을 마시던 사람. 그날 밤 그와 함께했던 단 한 번의 실수. 그리고 태어난 태준. 선영은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 태준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다음 날 선영은 용기를 내어 한성그룹 본사 앞을 찾아갔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선영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영이 돌아봤다. 17년이 지났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한석주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역시 선영 씨였군요. 태준이 어머니가.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께서 태준이를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파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17년 전의 그날 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던 그 순간이 둘 사이에 떠올랐다. 회장님, 장학금은 거두어 주세요. 태준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선영 씨, 나는 단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준이가 알면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회장이 선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선영 씨, 태준이는 내 아들입니까? 박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DNA 검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태준이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회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선영이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은 사실입니다. 저는 임신했고 태준이를 낳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전에 제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침묵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준이를 홀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께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선영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태준이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평범하게 자라야 합니다.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태준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태준이를 돕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제 아들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인연입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회장이 태준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학생, 사실 나는 한성그룹 회장입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한성그룹이요? 그 큰 회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받은 장학금도 우리 재단에서 나간 겁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학생이 내 죽은 아들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보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회장이 태준의 손을 잡았다. 학생,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양자로 말입니다. 태준은 며칠간 고민했다. 어머니와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박선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태준아,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일주일 후 태준이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님, 저 결정했어요. 양아들이 되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네, 태준아. 하지만 한성그룹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회장의 조카이자 부사장인 한지훈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삼촌,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붕어빵 파는 애를 양자로. 지훈아, 그 말 조심하게. 조심하라고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십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훈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었다. 회장에게 친아들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 믿어왔다. 지훈아, 태준이는 특별한 아이야. 내가 보면 알게 될 거다. 특별하긴요. 그냥 삼촌 동정심을 이용하는 거겠죠.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다시는 태준이에 대해 그런 말하지 말게. 그 무렵 태준은 한성그룹 본사에 처음 발을 들였다. 높은 건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긴장하지 말게. 천천히 배우면 돼. 회장이 태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임원 회의실에서 태준을 본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 애가 양아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강태준, 인사하거라. 안녕하십니까? 강태준입니다.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훈이 비웃듯 말했다. 예의는 있네요. 하지만 예의만으로 이 회사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지훈, 회장이 버럭 소리쳤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태준은 그날 밤 깨달았다. 이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혹하다는 것을. 하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다. 한 달 후 한지훈이 움직였다. 이사회를 소집해 태준의 양자 입적을 반대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여러분, 회장님의 결정은 너무 성급합니다. 신혼도 불확실한 소년을 후계자로 삼다니요. 이사들이 술렁였다. 지훈이 준비한 자료들이 배포됐다. 태준의 가난한 배경, 학력, 모든 것이 폭로됐다. 회장이 분노했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태준이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이사들 앞에 섰다. 18살 고등학생의 당당한 모습이었다. 저는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 건 혈연 때문이 아닙니다. 태준이 회장을 바라봤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배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숙연해졌다. 태준의 진솔한 태도에 반대하던 이사들도 마음이 움직였다. 지훈의 계획은 실패했다. 오히려 태준의 순수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이 태준을 불렀다. 운이 좋았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부사장님, 저는 부사장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지? 그냥 회장님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6개월 후 태준의 정식 양자 입적식이 열렸다. 오늘부터 너는 한태준이다. 내 아들이야. 회장이 태준을 꼭 안았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입적식에는 박선영도 참석했다. 회장이 그녀에게 깊이 고개 숙였다. 선영 씨,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태준이가 잘 자라준 겁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17년 전의 아픔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인연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저녁 한석주 회장은 태준을 데리고 민준의 묘소를 찾았다. 민준아, 내 동생을 데려왔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분명 내 동생이야. 태준이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절했다. 형, 저 잘할게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배울게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1년 후 태준은 대학에 입학했다. 경영학과. 회사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한지우는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태준의 성실함 앞에서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어느 날 회장이 태준에게 물었다. 태준아, 후회하지 않니? 무엇을요?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 말이야. 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받고 자랐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회장이 태준의 어깨를 안았다. 넌 정말 민준이를 닮았구나. 마음씨가. 한성그룹 본사 앞. 회장과 태준이 나란히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붕어빵 파는 소녀는 이제 재벌의 아들이 되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였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